부동산 경매, 특히 공사가 멈춘 건물에 투자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펄럭이는 그 붉은 현수막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붉은 경고 뒤에 숨어있는 진짜 기회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유치권 행사 중. 이 5글자. 사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그냥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돌아설 때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경쟁 없이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가 될 수는 없을까요? 경매 현장에 가보면요,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는 거의 어김없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뻘건 글씨는 꼭 여기 들어오지 마! 라고 소리치는 것 같죠? 특히 경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 경고 하나만 보고도 그냥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 붉은 현수막은 사실상 법을 아는 투자자랑 모르는 투자자를 걸러내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남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갈 때 이 법적인 허점을 아는 사람은 혼자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법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저 유치권이 허점일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고된 모든 유치권이 법적으로 다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건물에 걸린 유치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설사가 그 건물을 딱 점유하고 돈 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겁니다 하고 버티는 권리예요. 엄청나게 강력하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건물이라는 단어를 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 대법원은 어떤 걸 건물로 보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최소한 기둥이 있고 지붕이 덮여 있고 그리고 주요 벽체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장에 갔는데 그냥 기초 공사만 되어 있다거나 뼈대만 앙상하게 서 있다? 그럼 그건 법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그냥 땅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적으로 건물이 아닌 것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건설사가 받아야 할 돈은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대금이었지 토지를 위한 돈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현장 확인 한 번만으로 건설사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법률 지식을 어떻게 실제 투자 기회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론은 이제 알았으니까 실전으로 넘어가 봐야죠. 유치권이 무효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무조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만 믿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법에서 말하는 건물의 요건을 정말 갖췄는지 꼼꼼하게 보세요. 둘째, 서류를 봐야 합니다. 경매 서류 중에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 구조물이 토지 가치에 포함된 부합물로 평가되어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도 유치권을 깨뜨릴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유치권이 가짜니까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또 다른 아주 큰 산들이 남아있거든요. 네, 유치권은 가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순식간에 갉아먹을 수 있는 이 2가지 숨겨진 비용, 이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숨은 비용, 바로 건축허가권 승계 비용입니다. 유치권이 무효인 건 좋은데 만약에 원래 건축주가 건축허가 명의를 안 넘겨주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는 자기 땅인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명의를 넘겨받으려고 합의를 보다 보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입찰가 계산할 때 이 변수를 반드시 넣어야겠죠? 그리고 2번째는 소송 비용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옳다고 해도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나가주지 않으면요. 결국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랑 토지 인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같은 걸로 또
1,000만 원 이상이 깨질 수 있는 거죠. 돈만 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비용이죠. 소송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그 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나 다른 데 투자하지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입찰가를 아주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모든 내용을 싹 종합해서요. 여러분이 실제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위험을 진짜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 투자를 위한 최종 관문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현장에 직접 가서 이게 법적으로 건물인지 아닌지 두 눈으로 확인한다. 둘째, 서류를 보고 유치권 신고액이 얼마인지 파악한다. 셋째, 감정평가서를 통해 이게 토지의 일부로 평가됐는지 법적인 명분을 확보한다. 그리고 넷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관할구청 건축과에 미리 전화를 걸어서 건축허가 명의를 어떻게 넘겨받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예상 밖의 비용들까지 넉넉하게 예산에 반영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결국 모두가 위험이라고 말하는 저 붉은 현수막, 그 너머를 꿰뚫어보는 게 핵심입니다. 법적인 지식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위험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때 비로소 남들은 보지 못하는 진짜 기회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후에 이제 여러분은 공사가 멈춘 현장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